안녕하세요. 예스 행복TV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마무리라는 이야기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유친 여러분, 제가 죽음을 맞으면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죽어야 행복할까요? 아름다운 삶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봅시다. 잘 사는 것이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찾아보고 연구해보면 삶을 신의 선물로 생각한다면 죽음 또한 선물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T.L. 리케는 인간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죽음의 종류는 무려 79가지나 됩니다. 용서와 화해, 사랑으로 좋은 이별하는 아름답고 평온한 죽음을 맞는 경우와 미움과 증오로 이별을 하는 무서운 죽음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 이해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죽으면 영원히 살까요?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어야 영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께서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소방관은 또 불을 끄다 죽으면 영광이라고 하네. 기자는 취재하다 죽으면 최고의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또 합니다. 일본 후지산이 폭발을 할 때 기자 한 명이 근접 촬영을 시도하다가 용암이 흐르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용암의 덮침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최후까지 몰려오는 용암을 생생하게 찍은 사진기가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종을 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병석에서 시간을 보니 종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기만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일으켜 세워줘. 부축을 받으면서 종을 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또한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장수는 적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며 자기 말을 책임지며 죽습니다. 유관순이 독립운동을 하는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칙칙폭폭이라고 들리지. 그때 유관순이 말했습니다. 내 귀에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린다. 유관순은 오직 대한독립 만세 생각뿐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는 터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죽어야 할까요? 나를 가장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멋진 남자는 1900년에 태어나시어 저와 짧은 생을 마감하고 헤어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31년을 멋지게 사셨답니다. 그러나 6.25를 맞아 행방불명 되셨다가 조부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적군에게 잡혀가 고문 끝에 정신을 잃고 죽음에 이르기 직전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초가집에 불이 나서 전소되는 시점에 아버님께서는
그때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연세가 31살이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없어져 버린 그 후로 38년은 오직 아픔과 고통 속에 갈비뼈가 부러져도 일과 죽음보다 더 무서운 병마로 삶을 사시면서 저와 동생 둘을 두셨습니다. 그 남자는 존경하는 저의 아버지이셨습니다. 나를 키울 때 아버님께서는 정신이 없어 내가 울면 어머님을 많이 혼내셨다고 합니다. 집신을 만들고 가마니를 짜고 멍석을 만들고 꽹과리 장고는 마을에서 상세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자신은 없고 자식을 위해 아무런 말씀도 없이 사시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의 수많은 기술을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가족을 사랑하다가 죽습니다. 제 몸속에는 아버님의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죽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를 수십 년 동안 1분 1초도 사랑의 끈에서 놓아주지 않으셨으며 아직도 그 사랑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나를 눈속에 넣고 입속에 담아 가슴속에 품고 온몸으로 영혼 속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지난해 추석 전날 활짝 웃으시면서 반겨주시고 10년 동안 그 여인의 곁에서 잠을 자보지 못한 그날 밤은 다행히 나와의 마지막 그날 밤을 사랑하는 두 여인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시면서 아들 감기 들세라 이불을 덮어주시던 그 여인은 바로 저의 어머님이고 그날이 바로 추석 전날 밤 함께 마지막 동침을 하는 새벽이었습니다. 조상을 섬기기를 하느님처럼 하시며 일어나서 차례 준비를 하라고 소리를 치시던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만 나는 어머니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범아, 나 어째 가난한 아범을 두고 가는 애미의 마음 아프다는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셨지요. 밤 9시 추석날 밤 9시 44분 작은 아들 목소리를 들으시고 훌쩍 떠나버리신 어머니,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신 우리 어머니, 나는 몰랐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운 자리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제 가슴에 흐르고 있고 나는 평소에 어머니를 따라 죽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아닌 듯 했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잘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배워 영원히 그리운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머가 많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는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유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다고 하지. 비록 내일 죽을 망정 오늘 웃자는 민족입니다. 죽으면서도 유머를 하며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큰 부자가 죽기 전에 세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겠니? 우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분이시니 호화스럽게 치르겠습니다. 예이놈아, 이 돈이 얼마나 아까운 돈인데 낭비를 하냐? 그래, 둘째 아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네, 지게꾼을 불러서 관을 메고 가겠습니다. 야, 이놈아, 그것도 인건비가 든다. 셋째,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살점을 베어 동무로 사료로 팔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돈을 모아라. 그런데 부탁이 있단다. 네, 아버지, 무슨 부탁이신데요? 절대로 예상을 주면 안 된다. 웃을 일입니까? 슬퍼야 됩니까? 알아서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플라톤 철학자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플라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철학을 미친 듯이 좋아하고 미친 듯이 사랑할 수 있느냐? 오직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합니다.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어야 하고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존경하는 유친 여러분, 삶이 무서워 사회를 또는 종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름다운 삶, 그것이 천국이요 극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계는 단번에 멈추지만 어느 시간에 멈출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소중하게 살고 지금 최고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믿지 마십시오. 그때는 시계가 멈출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영원히 살아갑시다. 예스행복TV 운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